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세요. 각도기 클리닉 시간입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1주년을 드디어 맞았고, 지금 이 방송 나갈 때는 1주년이 약간 넘었을 텐데요. 1주년 기념으로 1주년 첫 번째 방송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각도기 클리닉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각도기 클리닉이 16번째 순서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클리닉도 클리닉이지만 여러분들의 사연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패턴에서 조금씩 나와 비슷한 부분을 찾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통해서 우리의 투자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주 작은 보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가 더 성공적인 투자로 변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금융전사 10만이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각도기 클리닉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연 주신 분은 바로 발터제규어라는 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아주 재미난 사연이고 조금 긴 사연인데 찬찬히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식에 대해서 저거 그냥 투기 아니면 돈놀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할 게 아니다, 저거 하면 인생 망가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연히 팟캐스트에서 3%를 듣게 되었고, 그래 난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3% 방송을 1년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졌습니다.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뭔가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게 되었고, 주식은 이렇고 저런 거고 현재 시황은 어떠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방송에서 나온 걸 앵무새처럼 중얼중얼대는 수준에 왔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제 주식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100만 원을 시작해보자 하고 2019년 100만 원으로 애플을 샀습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가 어떻고 사업 모델이 어떻고 그런 건 모르고 애플에서 게임 플랫폼 준비한다는데 그러면 애플이 핸드폰 시장도 먹고 게임 시장도 먹으면 애플 떡상하는 거 아니야? 딱 이 생각만으로 진입을 했는데 초보자의 행운인지 저주인지 60%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나는 주식을 잘해. 이게 100만 원이어서 60만 원밖에 못 벌었지, 내가 1000만 원이었으면 600만 원 벌었어 하면서 콧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뻗어나갔고, 나는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생각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닥닥 긁어 모아서 계좌에 올인했습니다. 그때가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이게 100만 원대일 때는 여러 종목을 살 수 없으니 한 종목만 사게 되었는데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하잖아 하면서, 그래 바보같이 3전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3전 하이닉스를 사서 위험을 회피하자라는 식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가격 떨어지면 대공황이다 도망쳐 하고, 하루 가격 오르면 왜 이거밖에 안 오름? 하면서 주린이의 첫 번째 패턴인 잦은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손실은 나지 않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 계좌가 살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더 급해져서 스케일핑도 해보았는데 1시간 만에 원금의 5%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X됐다 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매도도 실패하고 스케일핑도 실패하고, 근데 돈은 생각보다 안 벌리고 뭐를 사야 할지 모르니 방송에서 이게 좋다고 봅니다, 저게 좋다고 봅니다 할 때마다 그거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좌가 살살 녹아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이 왔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했습니다. 계좌의 30%가 며칠 만에 날아갔습니다. 이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스캘핑에서 실패하고 잦은 매매에서 실패한 내 기록을 봤을 때 내가 저점을 잡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야 버티지? 끝없이 떨어지고 주가 1100 간다, 주가 900도 찍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 코스피는 1100이 될 거야, 1400에 팔고 1100에 매수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1400에 팔고 1100에 매수하자, 이건 솔직히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치자 다음날부터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폭락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를 리가 없어, 이거 개미 털기식 반등이다, 다시 떨어질 거야 했습니다. 털린 건 개미가 아니라 제 계좌였습니다. 일주일간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자 그냥 주식이고 나발이고 모든 게 하기 싫어졌습니다. 주식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AXX, 난 주식할 운명이 아니다, 이 돈 일해서 채우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해서 손실날 금액을 채우려 하니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냥 무작정 시작하려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어디 한번 내가 그동안 매매한 걸 전부 까보자 하면서 매매 기록을 싸그리 적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지, 이걸 매매할 때는 왜 매매한 건지, 심리 분석 등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2달 지나서 매매 일지를 보는데 신기하게 매매가 잦은 종목은 수익률이 최악인데 매매가 극단적으로 낮은 단 하나의 종목, 테슬라의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왜 매매가 잦았나를 분석해 보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거 듣고 이거다 하고 매매한 게 꽤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듣는 방송을 줄이고 내 스타일에 맞는 방송을 찾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내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고, 정보에 대해서 시향 개념으로 본다와 투자를 위해 본다로 구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강의들도 보게 되고 하나하나 조금씩 기틀을 닦으려고 하고 있다가 잃지 않은 쉬운 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네, 좋은 강의네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 잃지 않는 쉬운 투자를 들은 지 3일 지나니 주식이 뭐지? 매매가 뭐지? 같은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난 주식에 대해 뭣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자문자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뭐지? 코스닥은 뭐지? 주가는 왜 오르지? 시장은 왜 감정적이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긴 하는데 단순히 앵무새였을 뿐입니다. 스스로 체득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한 걸 외우듯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봤습니다. 그 후부터는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매 패턴도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길 기다리는 게 내가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이다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전율은 줄어들고 회전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원금 복구는 했고 목표 수익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표는 5년 후에 스스로 시황 분석하고 오케이, 앞으로 시황이 이렇겠네, 어디 각도기 형 어떻게 보는지 체크해볼까? 한 60% 비슷하게 봤네? 40%는 내가 놓쳤네? 이런 것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올해 목표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그냥 텍스트로 써 읽는 게 아니라 피부로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기업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기업 분석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개미가 어떻게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와서 이 부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금리 채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헤매고 있고요. 현재 투자 패턴 중 하나는 현금을 보유하다가 이 대형주는 꾸준히 갈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면 불타기를 하는데 이런 그 원칙을 세워놓고 매매 규칙에 맞게 불타기를 해야 하는데 오르는 걸 보면 하다가 충동적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데 쉽게 안 줄여져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생각하면서 억누르기는 하는데 이 매수가 마치 본능처럼 올라오다 보니 이걸 참는 게 정말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지를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긴 합니다. 생각만 들고 실천을 아직 잘 못하는 게 문제지만요. 흔한 주린이의 패턴이긴 하지만 이런 주린이도 각도기 방송을 열심히 들으며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흔한 사연이나마 보내봅니다. 네. 많은 분들도 동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이렇게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 1년 동안 각도기 TV 한 보람이 있구나. 사실 조금 울컥해요. 읽으면서 야, 내가 헛산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방송을 한 게 헛방망이질을 한 건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강의도 한다고 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 발터 재기원님께 감사하고, 우리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그리고 투자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보람을 느끼네요. 이렇게 사실은 거의 백지 상태에 있다가 초보자였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내 삶의 길을 찾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0만 금융전사 꼭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 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봐야죠. 작년 올해 시장이 좋았습니다. 작년 올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조금 좋은 걸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직 나는 한참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그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으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각도기의 60% 비슷한 애가 아니고 시황은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각도기는 저거 좀 모르네. 아직 좀 저 형도 이제 늙었나 봐. 공부 조금 덜 하나 보네. 하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목표를 해서 그래서 댓글로 형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공부 좀 해봐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복기를 했고 복기를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했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실력을 빨리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거래와 자기의 투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는 거죠. 투자를 하기 전에 기록을 해도 좋고 투자하는 과정과 끝나고 나서의 기록도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 수 있고요. 그다음 매매 패턴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기를 객관화하는 방법이에요. 투자에 있어서 객관화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앞서 그 모두에 그런 표현을 하셨었죠.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더닝크루거 효과는 몇 가지 이제 그 성공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쉽게 자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 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빠지면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를 객관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나에 대해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 골프 연습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골프 연습은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골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운동들이 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냥 대충 잘 치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 세련되게 잘 치고 싶다면 폼이 잘 갖추는 거. 볼링도 그렇고 뭐 테니스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폼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나를 사진을 찍어서 보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보면 안타를 치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잘 맞추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요. 폼이 완성될 때까지는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나에 대한 동영상이나 비디오 같은 거를 찍어보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잘 볼 수 있죠. 바로 투자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동강은 자기 매매를 다 뭐 스크린 캡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비디오를 찍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매일같이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돈강은 저보다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훌륭한 실력을 갖게 된 데에는 그런 자기 복습, 복귀 이게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자기가 매매한 것들을 보니까 매매를 자주 한 것들은 손실이 컸고 그리고 매매를 자주 안 한 것은 괜찮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성공의 한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이거 좋다고 해, 저거 좋다고 해 하니까 막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방송에서는 종목 얘기 함부로 못 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저같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목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시세 조정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샀어.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막 떠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가격을 그러면 내가 거기다 냅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세를 조정해서 사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목 얘기를 할 수가 저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둥그렇게 그냥 업종이 뭐 이건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과연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뭐가 검증된 건가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는 누적 수익률이에요. 한때 잘한 게 아니고요. 꾸준히 오랜 기간 누적해서 수익을 쌓았느냐예요. 그 사람의 지난 10년간의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최소 2년은 아니어야, 지금 2020년, 2021년은 아니고 2015년부터라도 누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할 때 못할 때 했지만 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검증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게다가 한국 같은 시장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익률이 누적적으로 좋았다면 이건 진짜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시장은 2018년이나 이럴 때 굉장히 중간중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근데도 이걸 누적적으로 쌓았다면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방송에서 자꾸 거래를 유도하거나 자꾸 거래를 하게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평균 보유 기간인데 이것도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훨씬 더 길게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더 내기가 용이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자꾸 조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방송에 나오는 분들의 실전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기업 분석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너무 복잡한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이분 깨닫고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터정현님이.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관점으로 회사를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회사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사장이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의 회사면 내 몫을 전부 다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점, 즉 기업의 주인이 되는 관점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주가 뭡니까? 기업의 주인이 주주예요. 그 중에 대주주는 절반 이상 대주주 이렇게 몫이 절반 이상이면 과점 주인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부분 주인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하실 필요가 정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종목이라는 단어를 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종목은 뭐냐면 이 종목 저 종목 많은 종목들 중에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자꾸 끌어들이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잦은 매매를 불러일으키죠. 제가 사실 제 손님들이 오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아느냐. 물론 이제 2022년 이후는 좀 다르지만 증권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아느냐. 매매 자주 하다가 어려워졌다. 매매 자주 하다가 고객들의 자산을 크게 불리지 못하니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다. 그건 왜? 매매를 자주 하면 수익 나기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10중 8구가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스캘핑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있어요. 10중 1, 2 안 돼요. 100중 1, 2 될까요? 그것도 아마 그거보다 조금 확률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레이딩으로 그러니까 스캘핑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정말 소수고요. 대부분은 보유해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을 그 기업과 같이 함으로써 그 기업이 좋아질 때 과실을 따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누구냐? 대주주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분석하기 쉬우실 거고요. 채권이나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이 정도면 어떨까? 내가 예금을 할 때 금리가 이 정도면 어떨까? 그런데 그러니까 채권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금이에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예금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채권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하실 때는 상식선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이 증권가에서는요, 정말 놀랍게도요, 말하는 사람 본인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단어들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자기 안에서 다이제스트 되지 않고 그냥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물론 이게 증권계만 이런 게 아니겠죠. 다의 사회 곳곳에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어떤 경우 그런가요? 제가 생소한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단어를 얘기해서 생소한 단어를 얘기해요. 문맥상으로 이해는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으면 아니면 알긴 알겠는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겠는데 근데 내가 처음 들어본 단어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 뜻은 뭐니? 라고. 정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10중 8구, 10중 8구는 모르고 대답을 못해요.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관습적으로 문맥상으로 이해가 되니까 문맥상으로 이해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겠구나. 한번 검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죠. 근데 투자의 세계 또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참으로 많은 시기예요. 정보가 많은 시기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안에서 꼭꼭 씹어서 한번 소화하는 것. 그래야 내가 성공한 투자자로 발돋움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10만 금융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1년간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증시각도기 TV 시청자와 투자자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